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입니다. 무슨 책이 잘 팔리나 하고 인터넷 서점을 뒤적이다 발견한 책인데요. 주문한 지는 한참 됐는데 읽은 것은 최근입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자면 뭔가 대단한 인문학 책인 듯 보였는데 막상 몇 장 열어보니 노인들에게서 세상살이 이야기를 듣고 정리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한창 꼰대,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탓에 이 책도 그런 꼰대 감성이 묻어난 책인가 해서이지요. 하지만 먼저 그런 꼰대 이야기를 늘어놓은 책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여 명이 넘는 노인들을 직간접적으로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편견 없이 듣고 정리하여 그 중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가치를 걸러내 6가지 주제로 정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작가 칼 필레먼은 5년 동안 미국 전역의 노인들을 특정 계층이나 인종 등을 초월해 만나고 그중 심층적인 인터뷰가 필요한 노인들을 따로 만나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 책을 완성했습니다. 어른들이 걸어온 삶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삶이고 그 길을 이미 지나온 분들의 삶 속에 고이 녹아든 지혜는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공통으로 느끼고 깨닫게 되는 지혜라는 생각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젊은 세대가 보기에 정말 눈살 찌푸리게 만든 노인들도 물론 있긴 합니다. 그저 대우해주기만을 바라거나 젊은 사람들은 끈기가 부족하다느니 도대체가 예의가 없다느니 하며 혀를 끌끌 차는 노인들도 부지기수지요.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이러한 노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어쨌든 우리보다 많이 산 그들에게 배울 것이 무조건 최소 하나라도 있다는 전제하에 책을 쓴 것 같습니다. 원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여기서 노인을 그저 단순히 노인이라 하지 않고 인생의 현자라고 했습니다. 어감부터 확실히 다르게 느껴지시죠? 작가가 분류한 6가지 주제는 결혼, 일, 육아, 건강, 후회할 일 피하는 법, 행복의 비법입니다. 이렇게 하여 작가는 총 30가지의 해답이 담긴 지도를 만들었는데 이 책에 담긴 인생의 현자들의 조언을 그 어느 누구의 이야기보다 신뢰하며 그 힘은 꽤나 강력하다고 작가는 믿습니다. 사실 이 같은 작가의 확신에 뭔가 대단한 비법이나 특별한 경험이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이미 주변 어른들에게 들어왔던 이야기이거나 혹은 전문가들에게서 들은 그 비슷한 이야기도 있어서 모든 내용이 그렇게 새롭고 대단하고 허를 찌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가에 비해 제가 훨씬 삶을 덜 살았기 때문인가도 싶지만요. 자, 그럼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소개한 결혼 파트에서 인생의 현자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5가지 조언을 내놓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비슷한 사람과 결혼하라입니다. 맞아 라고 외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하는데요. 연애 상담을 다루는 TV 프로그램에서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현자들이 말하는 비슷한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 이유, 가장 핵심적인 가치관과 배경이 비슷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가치관을 바꾸겠다는 생각일랑 애초에 버리라는 것인데요. 흔히 말하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설렘보다 우정을 믿어라. 결혼은 반반씩 내놓는 것이 아니다. 대화는 두 사람을 이어주는 길이다. 배우자와만이 아니라 결혼과도 결혼한 것이다 가 있습니다. 이 책에 소개한 현자들은 5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신 분들도 있고 이혼에 재혼까지 경험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성공한 부부의 삶을 사시는 분이나 실패하신 분들 모두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 5가지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조언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신 이야기니만큼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지요. 다음 파트는 만족스러운 직업을 찾기 위한 조언입니다. 인터뷰에 응한 현자들 대부분 만족스러운 직업에 안착했지만 누구나 처음부터 만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직업을 찾았으며
그 지향점이 돈이나 명예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도움이 되거나 만족시키지 못하는 직업이라면 미련 없이 관두기를 권하면서도 내 생각에 좋지 않은 직업일지라도 또 그 안에서 발전의 요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일러주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내적인 보상을 주는 직업을 찾아라, 포기하지 마라, 평생 해야 할 일이다. 나쁜 직업도 최대한 활용하라. 인간관계가 전부다. 자율성을 추구하라 입니다. 읽으면서 많은 부분 공감이 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관계가 전부다 라는 조언이었는데요. 흔히들 4차 산업혁명은 AI 시대라고 함축할 수 있는데 과학자들도 입을 모아 무엇보다 감성지능을 강조합니다. 인문학의 결합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전문 분야에서조차 인간의 감성을 중요시하고 인간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화학 반응이 인간을 대체하는 로봇을 이용한 분야에서 역시 가장 크게 중요시되는 대목이라는 것에 다시 한번 인간 감성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현자들은 이러한 AI 시대를 예견이라도 한 것일까 하는 궁금증은 역시 이들이 세월을 그냥 지내온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의 조언은 양육 파트입니다. 작가는 현자들의 조언 가운데서도 이 양육 파트를 가장 강조했는데요. 그들의 조언을 세심하게 새겨듣는 것이 어째서 그토록 가치 있는 일인가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 깨물면 유독 아픈 손가락 드러내지는 마라. 몸의 멍은 지워지지만 가슴의 멍은 평생 남는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관계의 균열만은 피하라. 자녀와의 관계는 평생의 관점에서 보아라 입니다. 여기서 여러 명의 자식을 키우다 보면 유독 더 정이 많이 가는 아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음을 그들도 인정한답니다. 하지만 드러내지는 않지요. 실제로 현자들의 아이들에게 설문을 했는데 대부분 그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본인이 가장 사랑받는 자식이라고 믿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는 아닌데도 말이지요. 그만큼 자식에게 그 마음을 숨긴 것인데 절대 아이들에게 눈치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어 두려움 없이 나이 들기 위한 조언을 요약하면 나이 먹는 것은 생각보다 괜찮은 일이다. 100년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몸을 아껴라. 오지도 않는 죽음 미리 걱정하지 마라. 관계의 끈을 놓지 마라. 노후의 거처를 계획해두라 입니다. 몸을 아끼라는 조언에서 병은 쾌락의 이자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쾌락의 이자? 쾌락에 대한 대가로 이자 불듯 천천히 불어나는 것이 병이구나를 생각하니 너무 입에 맛있는 것 혹은 몸을 너무 혹사시키거나 너무 게으른 채로 두는 것들을 경계하라는 말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는 현자들은 젊은이들에게도 본보기가 되지요. 이들은 몸관리를 하기보다 그저 즐거움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뼈아픈 충고를 하는데 그 말이 아주 명쾌합니다. 내버려둬 이대로 살다 때 되면 죽겠지 뭐 하고 말하는 이들에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빨리 죽는 것도 아니다. 죽는데도 시간이 꽤 걸려요 라고 말이지요. 주위를 둘러보면 평소에 건강에 관심 없이 하고 싶은 흡연에 음주에 달디단 음식 등을 먹으며 쾌락을 쫓아 사는 이들이 하루아침에 죽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랜 시간 앓기도 하고 응급실에 몇 번 실려가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말이지요. 이 밖에도 후회할 일 만들지 않기 위한 조언과 마지막으로 인생의 현자처럼 살기 위한 조언까지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보시면서 무릎을 탁 치기도 할 것이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할 것이고 뭐 이렇게까지나 할 대목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들을 기가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듯 이 책 역시도 읽는 이마다 감상이 저마다 참 여러 가지일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온 인생의 현자들은 본인들의 이야기를 젊은이들에게 강요하거나 주입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자신을 찾아와준 프로젝트 팀원들에게 쑥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부디 젊은이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길 진심으로 바랄 뿐이었지요. 어떠셨어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